척수신경로는 스파이럴 트랙입니다. 트랙. 스파이럴 트랙. 트랙인데 너브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기능을 하는 신경섬유들끼리 같이 모여서 올라가고 또는 같이 모여서 내려가고 하는 거를 트랙, 신경로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거는 뇌가 이렇게 있으면 감각 트랙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운동 트랙은 내려와서 근육으로 가겠죠. 자, 올라가는 거 감각 신경 트랙이 있고 내려오는 거는 운동신경 트랙이 있습니다. 이 트랙이 여러 개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굉장히 간단하게 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간단해지고 쉬워집니다. 여기는 감각신경 트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각 수용기에서 감각 자극을 감지를 해주면 척수에서 딱 끝나서 시상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상. 그리고 시상에서 다시 감각을 느끼는 뇌 부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감각신경은 신경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세 개가 됩니다. 어떤 감각신경은 이렇게 척수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감각신경은 척수가 아니라 이렇게 뇌 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척수에서 뇌줄기든 척수든 간에 모든 감각신경이 뇌까지 도달하는 거는 신경이 3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거를 1차, 여기를 2차, 3차 신경세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감각을 뇌에서 느끼기까지는 이렇게 3개의 신경세포가 필요하다. 1차, 2차, 3차. 자, 그런데 반면에 운동신경세포는 운동은 뇌에서부터 움직여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명령 정보를 이렇게 해서 척수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척수가 에서 바로 근육으로 가는 이런 신경. 그래서 감각신경이랑 다르게 운동신경은 2개예요. 2개. 두 개인데 이거를 1차, 2차 이렇게 안 부르고 여기 있는 거를 위, 여기 있는 거를 아래, 운동, 신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각이랑 다르게 운동은 2개의 신경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척수신경로, 감각이든 운동신경이든 트랙은 신경로에 대한 이름은 시작과 끝을 딱 같이 붙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신경세포가 시작하는 부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 끝나는 부위, 이 2개의 이름을 같이 갖다 붙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수시상로, 그러면 척수에 감각신경세포가 있는 거고요. 이게 시상에서 다 끝나는 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신경이 시작과 끝나는 부분을 같이 딱 붙여서 하나의 이름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척수시상로 그러면 스파이럴 코드, 스피노, 살라믹, 트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피노는 척수, 살라믹은 시상, 스피노 살라믹 트랙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딱 붙이면 다 괜찮은데 하나가 예외가 있어요. 하나가 예외가 있습니다. 뒤섬유기등 안쪽 섬유띠로라고 하는 게 예외입니다. 자, 이름 붙이는 거는 시작, 그리고 마지막, 끝을 해야 되는데 신경세포체가 위치하는 부위, 그리고 신경종말이 끝나는 부위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자, 이거 뒤섬유기등 안쪽 섬유띠로라고 하는 거는
뇌가 이렇게 있고 감각이 이렇게 들어와서 뇌 줄기에서 끝납니다. 그 뇌 줄기에서부터 시상까지 가고 시상이 다시 두뇌까지 가서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척수에서 딱 끝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뇌 줄기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척수는 그냥 신경이 올라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뇌줄기, 뭐 시상로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우리가 척수에서 이 신경 섬유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뇌줄기 척수로 이렇게 안 부르고요. 척수의 뒷부분을 통과한다라고 해서 척수 뒷부분, 뒤섬유 기둥, 그리고 뇌줄기에서 끝나고 다시 시상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올라가는 길을 안쪽에 있는 섬유띠로다 이렇게 갖다 붙여서 그냥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갖다 붙여서 뒤섬유 기둥 안쪽 섬유띠로 포스테리어 화이트 컬럼 슬러시하고 메디알 레미스칼 패스웨이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자, 약간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예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모든 척수 신경로들의 이름은 신경세포체가 시작하는 부위 그리고 축삭 종말이 있어서 끝나는 부위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건데 예외적으로 뒤섬유기 등 안쪽 섬유띠로는 척수에서 신경세포체가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척수를 통과하는 구조물이다. 그래서 뒤섬유기둥 그리고 뇌줄기 쪽에서 시냅스를 이루고 연접을 이루고 안쪽 섬유띠로로 같이 이름이 붙이게 되는데 요거 두 개를 그냥 합쳐서 포스테로 화이트 콜룸 뒤섬유기둥 메디알 레미스칼 패스웨이 안쪽 섬유띠로 같이 딱 붙여서 이름 붙이는 겁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다시 한번 말하면 그 이유는 척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척수는 통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척수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 같이 붙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감각신경은 오름신경, 올라가는 신경이다. 그래서 ascending track이라고 해서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요. 운동신경은 뇌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내림신경로, descending track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부릅니다. 어센딩 트랙, 오름 신경로에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디센딩 트랙, 내림 신경로에도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한 개 한 개 다 공부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원리, 원칙을 가지고 공부하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척수를 수평절단했습니다. 주로 목 쪽에서 수평절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쪽으로 푹 들어가 있는 틈새, 앞쪽 정중 틈새, 여기가 앞쪽입니다. 앞쪽. 그리고 여기가 뒤쪽이다. 이렇게 놓고 보고요. 편의상 트랙은 위로 올라가는 감각 트랙이든 내려오는 운동 트랙이든 양쪽이 다 대칭적으로 있는데 공부하기 편하게 반딱 잘라서 이쪽 부분은 감각 트랙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쪽 트랙은 운동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감각 트랙에 대한 거를 한번 쫙 살펴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눈에만 익혀두기 바랍니다. 이 뒤쪽 부분은 하나의 커다란 신경로입니다.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 트랙은 그냥 포스테리어 화이트 컬룸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요. 뒤쪽에 있는 백색 기둥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목 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볼록 두 개가 있었어요. 안쪽 볼록을 널판 다발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섬유가 같이 모여서 올라가고 있다. 다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바깥쪽은 세모난 모양이다 라고 해서 쐐기 다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안쪽 널판 다발이든 쐐기 다발이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하나의 신경 트랙입니다. 트랙. 널판 다발에서는 주로
엉치 또는 다리 쪽에서부터 올라온 감각을 중개해주고 있고요. 쐐기다발은 가슴이라든가 가슴, 목 쪽에서부터 올라온 감각을 위로, 뇌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트랙이 하나 앞에 있어요. 여기 척수시상로. 요걸 알면 되겠습니다. 척수시상로. 척수에서부터 시상까지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여기 있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교차해서 시상까지 쭉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 감각 트랙인데 되뇌가 아니라 소뇌로 올라가는 트랙이 있습니다. 척수 소뇌로가 있는데 척수 소뇌로는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는 거예요. 두 가닥이 있는 겁니다. 자, 척수로 가는 거는 지난 시간에 척수 그리고 소뇌, 되뇌에서 되뇌는 수의적인 운동 조절, 소뇌는 자동 조절, 척수는 반사 조절 해서 운동 조절, 움직임 조절에 대한 거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되뇌 그러면 수의적 그러면 내 의식,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운동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감각도 내가 느끼는 거와 느끼는 것들이 되뇌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반면에 소뇌는 자동적인 거, 자동적인 조절을 하고 있지요. 감각도 소뇌로 가는 감각들은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소뇌가 운동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각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포스테리오 화이트 콜룸 뒤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거 요거 요 두 개는 되뇌로 올라가는 겁니다. 되뇌로 올라가는 거는 내가 느끼는 거죠. 우리 통증 아픈 거 느끼잖아요. 차갑고 뜨거운 거 느끼죠. 팔다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많이 느끼죠. 전부 다 되뇌로 가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소뇌로 가는 거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무의식적인 겁니다. 의식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아니에요. 단지 소뇌가 운동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감각 신경 트랙, 신경로는 많지가 않지요. 많지가 않습니다. 딸랑 3개인데 옆쪽에 있는 소뇌로 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못 느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뒤쪽 부분 여기가 망가지면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감각을 못 느끼는 거고 반대로 여기 앞쪽 부분 여기가 망가지면 이 트랙이 이 신경로가 올려주고 있는 감각을 우리가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앞에 있고 뒤에 있고가 있는데 이렇게 감각 트랙은 우리가 느끼는 거는 딱 2개예요. 2개. 여러 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2개면 공부하기가 쉽죠. 모든 감각,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들이 둘 중에 하나로 올라가는 겁니다. 뇌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기능만 알게 되면 나머지 감각은 다른 트랙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운동 트랙은 조금은 감각 트랙보다 조금은 복잡해요. 트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랙을 보니까 이쪽에 있는 트랙이 있고 이렇게 이쪽에 있는 트랙이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이거를 가쪽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를 안쪽 운동 트랙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룹이. 그래서 운동 트랙은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고 나면 딱 2개밖에 안 남는 겁니다. 가쪽 그룹이 있는 거고 안쪽 그룹이 있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겉질 척수로 되뇌 겉질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척수로 끝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겉질 척수로인데 가쪽에 있으니까 가쪽 겉질 척수로
척수로가 있고 또 여기는 적색 척수로가 있어요. 중간내 부분에 정말 빨간색 핵이 있어요. 이거를 적색 핵이라고 합니다. 핵 색깔이 빨개요, 빨개. 예, 적색 핵인데 거기서부터 이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빨간 핵에서부터 쭉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적색 척수로라고 하고 또 그물 척수로, 뇌 줄기 쪽에 뇌 척수액이 통하는 관 같은 게 있었잖아요. 뇌실도 있었고 그 바로 앞쪽에 그물체, 그물처럼 생긴 모양의 커다란 넓게 퍼져 있는 위아래로 계속 퍼져 있는 그런 핵과도 같은 그런 물체 그 구분들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그물체라고 하는데 그물척수로, 그물체는 숨내에도 있고 다리내 중간에 다 있거든요. 어쨌든 숨내든 다리내든 그물에서부터 그물체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로 그물척수로가 있고요. 또 안쪽으로 보니까 안뜰척수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뇌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리내 숨내가 있고 척수가 이게 이어져 있는데 뒤쪽 부분에 이게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 손의 앞쪽 부분에 여기쯤에 안뜰 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뜰 그러면 균형이랑 관계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안뜰 핵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신경을 딱 주는 거, 이렇게 안뜰 척수로가 되겠습니다. 안뜰 척수로가 됩니다. 그리고 덮개 척수로, 덮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뇌 줄기를 보게 되면 중간뇌가 있고 배가 볼록 튀어나온 다리뇌가 있고 숨뇌가 있고 뒤에 소뇌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뇌, 여기는 다리뇌, 숨뇌가 있는데 중간뇌 뒷부분에 볼록볼록 언덕 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윗볼록, 위언덕, 위둔덕, 아래둔덕 해서 여기는 시각, 여기는 청각,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 전체를 덮개라고 하면 덮개. 덮개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신경으로가 덮개 척수로. 덮개 척수로는 시각이랑 청각과 관계된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번쩍 나면 거기를 바짝 쳐다보는, 빠르게 쳐다보는 그게 반사가 같은 그런 빠른 움직임이 나오는 게 다 덮개 척수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운동 경로, 운동 트랙들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가쪽 그룹, 안쪽 그룹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나중에 기능적인 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감각 트랙은 세 개인데 척수에서부터 소뇌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제껴놓고,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 되뇌까지 가는 감각 트랙은 두 개입니다. 두 개. 앞쪽에 있는 거는 척수 시상로, 척수 시상로가 되고 뒤에 있는 거 여기는 뒤 백색 기둥, 그래서 포스테리오 화이트 컬럼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딸랑 두 개예요. 두 개 감각 트랙은 척수에서. 그리고 운동 트랙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딱 가쪽에 있는 거랑 안쪽에 있는 거 그룹으로 이제 나누면 됩니다. 가쪽 그룹을 보니까 가쪽 거칠 척수로라고 하는 게 있고 적색 척수로, 얘네 두 개가 합쳐갖고 가쪽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 그룹을 보니까 앞 거칠 척수로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물 척수로, 그리고 안뜰 척수로, 이런 것들이 안쪽 그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운동 조절할 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들, 되뇌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겠죠. 되뇌가 움직여라 해서 움직이는 것들. 다시 말해서 되뇌 겉질부터 내려오는 거, 겉질 척수로는 이렇게 가쪽이랑 앞쪽이 있는 거예요. 자, 가쪽이든 앞 겉질 척수로든
둘 다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수의적인 조절에 관계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적색적수로 이건 뇌 줄기 쪽에 중간뇌 쪽에 있는 핵에서 내려온다라고 했고 그물체 마찬가지로 중간뇌 쪽에 있는 겁니다. 숨뇌, 다리뇌 쪽에 같이 있는 것들이고 또 안뚜렉 이것들은 전부 다 뇌 줄기 쪽에 있는 것들이죠. 되뇌 겉질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겉질 척수로 외에는 되뇌 겉질부터 내려오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겉질 척수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알겠어요. 왜? 되뇌가 의식적인, 수의적인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적색 척수로, 그물 척수로, 안틀 척수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수의적인 조절에 관여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죠? 왜? 되뇌 겉질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요 세 개는 자동 조절에 관계가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 조절. 우리가 움직이는 거에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손해가 해주는 자동 조절 그 기능이 있는데 얘네들은 손해에서부터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손해 척수로는 없습니다. 손해 척수로는 이건 없어요. 대신에 손해가 적색핵, 그물체, 안뜰핵들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얘네를 컨트롤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손해에서 직접 척수로에서 근육을 자동 조절해주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핵들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손해가 요 핵들을 컨트롤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가 컨트롤해주는 신경 트랙이 되는 겁니다. 손해 척수로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만 손해가 뇌 줄기 쪽에 있는 핵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적색 척수로, 그물 척수로, 안뜰 척수로는 손해가 통제해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얘네들은 자동 조절, 우리가 움직일 때 손해가 자동적으로 해주는 자동 조절에 관계가 된다라고 딱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트랙에 대한 거를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살펴볼 겁니다. 이 전 그림에서는 간단하게만 살짝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이 전 그림에서 정리를 해서 말했던 것이 사실은 신경 트랙의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인데 세세한 기능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름신경로, 오름신경로에서 아까 1차, 2차, 3차에서 1차는 척수든 또는 뇌줄기 거기서까지 가는 게 1차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 시상까지 가는 게 2차, 3차는 시상에서부터 되뇌 겉질, 감각 겉질까지 가는 것들을 3차에서 모든 감각신경은 1차, 2차, 3차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후각은 바로 후각 바로 그 겉질, 후각 겉질로 바로 갑니다. 후각과 신경 그 시각은 예외가 되고요. 나머지 모든 감각은 전부 다 이렇게 3차 신경을 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의식적 감각, 무의식적 감각, 되뇌 겉질까지 가는 거. 겉질은 무조건 의식이에요. 운동 조절도 의식적으로 하는 거. 감각을 느끼는 것도 내가 느끼는 거. 차갑고 뜨겁고 느끼는 거. 또는 아프고 느끼는 거. 전부 다 의식적으로 되뇌 겉질까지 가는 겁니다. 무의식적 감각은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는 다 소뇌라고 생각하세요. 소뇌는 우리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무의식적인 운동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는 감각, 그거를 고유 감각이라고 합니다. 고유 감각은 이렇게 의식적인 게 있는 거고 무의식적인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는 거를 쳐다보지 않고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고유감각 정보가 되뇌로 갔다는 뜻이겠죠.
또 고유감각 정보는 되뇌뿐만 아니라 손해로도 갑니다. 왜요? 손해는 무의식적인 자동적인 운동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의 팔다리 몸뚱아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무의식적으로 운동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자동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에도 고유 감각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감각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무의식적 그러면 무조건 손해, 의식 그러면 무조건 되뇌라고 생각을 하세요.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거, 촉각, 만지는 거 잘 알고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꽉 누르는 거 알겠죠? 꼬집는 거 아픈 거 알겠죠? 뜨겁고 차갑고 다 알 수 있지요. 고유감각, 여기는 위치, 운동 감각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되뇌 거칠까지 가는 건데 크게 되뇌 거칠까지 가는 신경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뒤섬유기등, 포스테로이드 컬럼, 그리고 안쪽 섬유띠로. 자, 뒤섬유기등은 이렇게 외부부터 자극이 들어와서 척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 줄기에서 딱 끝납니다. 끝난 다음에 교차해서 반대편 시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다시 되뇌 거칠까지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데 자, 뇌 줄기에서 연접을 이루고 건너가서 올라가는 요 통로 여기를 안쪽 섬유띠로 그냥 뇌줄기 시상로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안쪽 섬유띠로라고 했을까요? 얘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쭉 올라가고 다른 성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정의 내리면 좀 복잡한 것 같다 해서 이거를 같이 묶어서 안쪽으로 가는 섬유띠, 신경섬유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척수 시상로, 척수에서부터 시상까지 가는 신경트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각신경 트랙은 딱 두 가지예요. 아까 척수에서부터 손에까지 가는 거는 빼고 그거는 무의식이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기능 한 개를 알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른 기능을 하는 걸로 알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뒤쪽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 그리고 척수 시상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척수 시상로의 기능을 알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척수 시상로 그러면 둔한 촉각, 영어로는 라이트 터치인데 가벼운 촉각이 아니라 딱 만졌는데 정확히 어딘지를 잘 모르는 그런 느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촉각을 둔한 촉각이라고 하고 통각, 온도 감각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픈 거 그리고 차갑고 뜨거운 거는 척수 시상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떤 통각, 온도 감각, 둔한 촉각 빼고 어떤 촉각이 있을까? 식별 촉각이라고 하는 거는 딱 집으면 바로 아는데 여기를 만지고 있어. 여기 바로 아는 거. 그거를 정확한 촉각을 식별 촉각이라고 하고 그거는 척수 시상로가 아니라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로 올라갑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진동, 막 떨리는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로 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입체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손에 동전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손에 쥔 동전이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알 수 있죠. 열쇠인지도 알 수 있죠. 열쇠를 쥐면서 동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거를 입체적으로 인식한다 해서 입체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의 감각은 어디로 올라가요?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둔한 촉각, 통각, 온도감각 빼고는 전부 다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감각, 의식적인 고유 감각.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고 서 있고 하는 거를 다 느낄 수 있는 거. 고유 감각 그러면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고 위치, 운동 감각을 고유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고도 내 팔다리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감각이에요. 자, 되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또 운동 명령을 내릴 때 보다 적합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손에 이게 쥐고 있는 거를 볼펜을 딱 쥐고 있는데 볼펜을 줄 때 쥐는 촉감이라든가 손가락 마디마디, 손목 마디, 그 관절 마디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 내가 손가락을 볼펜을 쥐고 있는지 손가락을 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밀한 동작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근육을 쓸 때 어떤 근육을 힘주고 어떤 근육을 힘을 덜 주고 안 주고 이거를 타이밍서부터 해서 전부 다 힘주는 크기까지도 세밀하게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세밀하게 조정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바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고유 감각 정보가 없으면 세밀한 조절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밀하게 잘 협조해서 조절되는 거를 우리는 협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프로프로셉션이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서 세밀한 동작, 우리가 유연한 동작들이 안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술을 많이 먹고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취한 다음에 걸으려고 하면 몸을 가누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걷는 모양도 어기적어기적하고 발도 벌리면서 막 걷잖아요. 넘어질까 봐 비틀비틀하면서 그런 식의 운동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식적인 고유 감각을 정보를 모르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밀하고 정밀한 조절이 안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운동 조절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는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 그리고 척수 시상로, 스피노살라믹 트랙이 있는데 척수 시상로의 중요한 기능은 둔한 촉각, 통각, 온도 감각이 있고 그 외 나머지 감각들은 전부 다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를 통해서 시상을 거쳐서 되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트랙은 딱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그런데 조금 헷갈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헷갈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이 우리가 뭐가 헷갈리냐면 감각도 오른쪽 팔다리 감각은 왼쪽 뇌가 느낍니다. 반대로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의 감각을 느낍니다. 팔다리 몸통의 감각을 느끼는데 그러면 감각 트랙, 감각 신경로도 올라가면서 어딘가에서는 교차를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될 거잖아요. 뭐 오른쪽 손가락 끝이 아파요. 이건 느낌은 왼쪽 뇌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 느낌에 대한 통증에 대한 게 어딘가에서는 교차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그 교차하는 시점이 조금 헷갈린 거예요. 척수의 분절 수준에서 교차하는 트랙이 있는 거고 또는 교차하지 않고 쭉 올라가서 뇌 줄기에서 교차하는 게 있습니다. 감각 트랙은 딱 두 가지라고 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가 있고 두 번째는
척수시상로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 유래를 설명했습니다. 척수에서 시냅스를 이루지 않고 뇌줄기까지 올라가서 시냅스를 이루고 건너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차하는 지점이 뇌줄기가 되는 겁니다. 숨내가 되는 거예요. 숨내에서 끝나갖고 건너가서 시상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척수 시상로는 이미 척수에서 연접을 하고 교차해서 바로 시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연접을 이루면 교차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쭉 돌아와서 이렇게 쭉 돌아와서 뒤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시냅스를 이루지 않고 쭉 올라가서 뇌줄기에서 시냅스를 이루고 반대편을 건너가서 시상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게 좀 헷갈려요.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는 척수에서 교차하지 않고 뇌줄기에서 교차한다. 척수를 잘라보면 바로 자기 쪽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척수 시상로는 척수에서 교차를 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척수에서 이렇게 감각신경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척수가 다친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증상,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로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반대편 쪽 감각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다친 쪽 감각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신경로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공부하기가 좀 쉬운 겁니다. 자,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의 중요한 기능은 식별 촉각, 분명하게 만지는 걸 아는 거, 그리고 압각 또는 진동, 의식적인 고유 감각, 스테레오 그노시스에서 입체 인식각, 입체적으로 느끼는 거 손에 쥐고, 고유 감각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고유 감각 정보가 되뇌로 가지 않으면 되뇌가 운동 명령을 내리고 운동 조절을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정교한 움직임 조절이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서 이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가 의식적인 고유감각 정보를 뇌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시상을 통해서 뇌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어서 보다 정교한 움직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 부분을 우리는 널판다발, 그리고 바깥쪽 부분을 쐐기다발, 다시 척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가운데서 이렇게 볼록이 되어 있는데 안쪽 볼록, 여기가 널판, 그라실리스, 이쪽이 쐐기, 여기에서 큐네아투스, 이렇게 쐐기다발, 이렇게 해서 여기 쭉 올라가서 뇌줄기, 숨내 쪽 아래쪽에서 널판핵, 널판다발은 널판핵, 쐐기다발은 쐐기핵에서 딱 끝난 다음에 이게 바로 건너가서 시상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는 안쪽 섬유띠, 다른 신경다발이랑 같이 합쳐갖고 안쪽 섬유띠 이렇게 같이 이름 붙이고 합쳐서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부위별 대형 배열은 뒷부분에서 한꺼번에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쪽부터 엉치, 허리, 가슴, 목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엉치에서 올라온 거 맨 안쪽에 있고요. 그 옆으로 허리에서 올라온 거, 그 옆으로 가슴, 그 옆으로 맨 끄트머리로 목 쪽에서 올라온 게 같이 다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원리를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각 피드백.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임에 대한 감각 피드백. 다시 말해서 고유 감각 정보를 되뇌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되뇌가 고유 감각 정보, 되뇌가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움직임이 잘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도랑 다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어, 틀렸네라고 알 수 있는데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고유 감각이 되뇌로 정보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요게 망가지게 되면 고유 감각 정보가 되뇌로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어기적어기적해지고 굉장히 어색해지고 협조적인 조절, 협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운동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고는 운동 조절이 잘 안 돼요. 심지어는 가만히 서 있으면 서 있을 수가 있는데 눈을 뜨게 되면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가만히 꼬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씩 움직여요. 몸이 이렇게 동요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고 고유감각 정보가 계속 뇌로 주면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 근육을 힘주세요, 힘주세요. 그런 정보를 피드백을 제가 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눈 감으면 못 서 있게 됩니다. 자, 시각적으로 어떤 힌트를 얻어서 정보를 얻는 거를 큐란 말을 써서 비주얼 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트랙이 요 신경로가 망가지게 되면 눈을 뜨고 보지 않고는 조절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또 같이 알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망가진 경우를 감각 운동 조화 못함증, 운동 조화 이거를 코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협응이에요, 협응. 협응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망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되뇌가 고유 감각 정보를 피드백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아탁시아인데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가 망가진 것 때문에 손상된 것 때문에 고유 감각, 감각적인 정보를 못 받아서 생기는 문제다 해서 감각 아탁시아, 센소리 아탁시아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걸을 때 시각적인 거를 통해서 다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발이 어떻게 나가는지, 팔다리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그걸 눈으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센소리 아탁시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굳이 센소리 아탁시아라고 하는 이유,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탁시아가 다른 종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유 감각 정보라고 하는 거는 되뇌로도 올라가지만 소뇌로도 무의식적으로 올라가서 소뇌가 무의식적인 자동적인 운동 조절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뇌가 손상이 되면 소뇌가 망가지면 역시 아탁시아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소뇌 운동 조화 못함증에서 세레벨라 아탁시아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감각 센소리 아탁시아, 감각 아탁시아랑 손의 아탁시아를 이렇게 분간을 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센소리 아탁시아는 척수가 다친 겁니다.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가 손상을 받은 거고 손의 아탁시아는 손해가 손상받은 것 때문에 생기는 아탁시아가 되는 겁니다. 자, 손상 기전은 다르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어기저기저하고 눈 감으면 못 서 있고 운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감각 아탁시아가 있는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롬버그 검사를 하는데 롬버그는 사람 이름이고요. 어떻게 검사하냐면요. 가만히 서 있게 만들고 눈을 뜨고 서 있을 때랑 눈을 감고 서 있을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는 서 있을 수 있는데 눈 감으니까
서 있기가 힘들고 몸이 엄청 많이 흔들리더라 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아탁시아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감각 아탁시아건, 손의 아탁시아건 이제 롬보고 징후에서 양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척수시상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피노, 살라믹, 트랙이라고 하는데 통증, 온도, 그리고 둔한 촉각, 비분별적 촉각이라고 합니다. 통증은 어디 뭔가 몸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이 있는 거를 알려주는 하나의 그 경보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픈 거를 모르고 그대로 있게 되면 아프면 몸은 바로 피해야 되는데 그 감각이 그 통증 감각이 없으면 피하지도 못하고 계속 몸은 다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전달해 주는 건데 주로 A 델타, C 섬유, 어, 신경 굵기를 A, B, C로 나누고 A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A, 델타 그리고 C에 해당되는 신경 굵기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고요. A 델타든 C든 상대적으로 좀 얇은 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얇은 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통증은 기본적으로 다른 신경보다는 좀 느리게 전달이 된다. 왜? 신경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A 델타는 C 섬유보다는 좀 굵잖아요. 자, 바늘을 콕 찔리게 되면 날카롭게 엄청 아프고 잠시 뒤에 우리우리한 통증이 같이 오잖아요. 자, 날카롭게 엄청 아픈 거는 A 델타 섬유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약간은 느리게 오는 통증은 C 섬유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통증을 감지해주는 센서를 우리는 유해 감각 수용기 노시오셉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린 거는 앞쪽에 말했던 뒤 백색 기둥 슬러시 안쪽 섬유띠로는 뇌 줄기 쪽에서 연저부를 하고 바로 교차해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쭉 들어와서 척수에서 시작을 해서 건너가서 시상까지 쭉 올라갑니다. 요게 차이 나는 거예요. 교차하는 시점이 척수에서 교차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자, 척수 시상로는 척수에서 교차해서 올라갑니다. 반면에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는 척수는 그냥 같은 쪽으로 그냥 올라가고 뇌 줄기 쪽에서 교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척수에서 이렇게 망가지면 이렇게 교차해서 올라온 게 딱 끊기죠, 여기서. 그러면 망가진 쪽 반대편 쪽이 통증, 온도를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수 손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딘가에서 교차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통증, 온도, 둔한 촉각은 몸통, 팔다리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목이라든가 얼굴 쪽에 느끼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척수 시상로는 얼굴 쪽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얼굴 쪽을 담당하는 거는 이거는 5번 뇌신경이에요. 5번 뇌신경 3차 신경. 3차 신경이 얼굴 쪽에 모든 감각을 다 담당해 주는데 3차 신경 어쨌든 이렇게 쭉 척수 시상로가 쭉 올라가다가 뇌줄기 쪽에서 3차 신경도 마찬가지로 시상을 통해서 얼굴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올라가는데 3차 신경의 신경 줄거리는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갖고 하나의 띠로 얘기하는데 그 띠 중에서 이쪽 부분은 척수 시상로가 있는 거고 이쪽 부분은 3차 신경 섬유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척수신경, 척수시상로가 있는 이 부분을 따로 척수섬유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척수시상로가 뇌줄기 쪽으로 가니까 이름만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다른 신경 섬유랑 같이 묶어서 이렇게
척수, 섬유띠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바뀐 거. 그리고 척수 손해로 이거는 무의식적인 고유 감각. 손해가 우리 몸뚱아리가 몸통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고 싶어서 정보를 받는 겁니다. 이게 척수에서부터 손해까지 올라가는 거. 아까 손해, 세레벨로 스파이날 트랙은 이건 없어요. 없어. 척수에서 손에서부터 척수로 내려오는 신경로는 없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것만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마찬가지로 고유감각 정보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손해한테 감각 데모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가 망가지거나 하면 감각 데모김이 처리가 안 돼서 손해 조화 못함증이라고 하는 거를 또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뇌랑 되뇌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아까 되뇌는 반대편을 지배했잖아요. 반대편. 운동이든 감각이든 반대편 팔다리 움직이는 거, 반대편 팔다리 감각을 되뇌가 느끼는 건데 손해는 같은 쪽을 지배합니다. 되뇌랑 좀 다릅니다. 왼쪽 되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의식적으로 컨트롤해주고 있고 왼쪽 손에는 왼쪽 팔다리를 무의식적으로 컨트롤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오른쪽 팔다리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왼쪽 되뇌와 오른쪽 손해가 무의식적으로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 되뇌가 의식적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해주고 있고 오른쪽 손해가 자동적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되뇌와 오른쪽 손해는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좀 헷갈립니다. 손해는 같은 쪽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척수 손해로도 같은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척수 손해로는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앞쪽이 있었고 두 번째는 뒤 척수 손해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 척수 손해로는 이렇게 해서 같은 쪽 손해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 앞 척수 손해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면접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건너간 다음에 다시 건너옵니다.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옵니다. 다시 건너올 거 왜 다시 건너갔을까? 어쨌든 척수 손해로는 같은 쪽 손해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유감각 수용기, 근육 방추, 골지임축일관, GTO, 근막 등 여러 가지 프로프로셉션, 고유감각에 대한 것들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손해할 때 다시 말을 할 건데 뒤척수 손해로 어쨌든 고유감각 정보를 손해로 올려주는 겁니다. 같은 쪽 손해로 올려주는데 자, 여기 이끼섬유라고 하는 거는 손해 바깥쪽에서 손해로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전부 다 신경들을 통해서 손해로 들어오겠죠. 그런 그 손해로 들어와 주는 모든 신경을 이끼섬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끼섬유라고 얘기를 해요. 모시 파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손해는 뒤척수 손해를 통해서 손해로 이렇게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아까 앞척수 손해로는 척수에서 딱 정보 들어와서 시냅스를 이루고 교차해서 다시 교차한 다음에 자기 쪽 손해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교차하는 거예요. 이중교차. 다시 자기 쪽으로 갈 거에는 굳이 교차할 필요가 없는데 건너가서 위에서 다시 건너서 내려옵니다. 왜 건너가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건너오는 거는 분명히 밝혀졌는데 건너갔다가 건너오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척수 손해로는 들어온 쪽 바로 그쪽 손해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알기 바랍니다. 자, 올리브라고 하는 거는 숨내 쪽에 올리브 씨앗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볼록 튀어나온 구조를 올리브라고 하고, 그 아래쪽에는 아래 올리브 핵이 있습니다. 자, 아래 올리브 핵으로부터 이렇게 손해로, 이렇게 척수에서부터 이렇게 손해로 올리브까지 가고, 올리브 핵에서부터 다시 손해로 이렇게 갑니다. 자, 척수에서부터 손해로 이렇게 가는 트랙이 척수 손해로가 있고, 올리브 핵을 통해서 다시 손해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척수 올리브로는 요거 척수 손해로를 좀 보완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정보를 다시 손해로 올려주는 거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림신경로, 운동신경로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제 척수 신경로라고 하는 거는 시작과 끝을 딱 갖다가 이름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질 척수로 그러면 되뇌 겉질에서부터 척수까지 내려오는 신경로를 말하는 거고요. 적색 척수로는 중간내 부분에 있는 적색 핵에서부터 척수까지 내려오는 거, 그리고 덮개 척수로는 중간내 부분의 덮개에서부터 척수까지 내려오는 거, 그리고 안뜰 척수로는 뇌 줄기 쪽에 있는 안뜰 핵에서부터 척수까지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물 척수로는 뇌줄기 쪽에 있는 그물체에서부터 척수까지 내려오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뭐 솔기 척수로는 솔기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청색 척수로는 청색핵에서부터, 간질 척수로는 뇌줄기 쪽 간질 부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봐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오고 있구나, 시작이 어디고 끝나는 게 척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척수까지 내려온 이런 신경로들은 다시 연접을 일찍 나와요. 누르고 보호신경세포들이 근육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대뇌 겉질에서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근육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그리고 아래 운동 신경 세포 이렇게 얘기해서 어퍼 모터 뉴런 해서 이건 약자로 U, M, N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아래쪽 근육을 직접 지배해주고 있는 신경세포는 로어 모터 뉴런 이렇게 해서 약자로 이렇게 아래 운동 신경세포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운동 신경세포 로어 모터 뉴런, 위 운동 신경세포 어퍼 모터 뉴런입니다. 어쨌든 간에 위 운동 신경세포는 신경 트랙이 대뇌 겉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도 있었고, 뇌줄기 쪽 핵 어디선가부터 시작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뇌든지 뇌줄기 쪽이든지 해서 위 운동신경세포들이 있고, 아래 운동신경세포들은 뇌줄기 또는 척수에서부터 근육을 이렇게 지배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앞불 뒷불인데, 앞불은 운동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뒷불은 감각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앞불에서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근육으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이거를 부위별 대응 배열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경세포가 어떤 근육을 지배할지를 부위별로 대응되어 있다라고 해서 부위별 대응 배열이라고 하는데, 앞불 모양이 이렇게 볼록볼록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볼 모양 형태로 손을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요렇게 만들고 생각해 놓으면 자기의 몸통에서 앞볼 모양 그대로 요렇게 손목까지 요렇게 구부리고 요런 식으로 몸을 만들어 놓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딱 여기 앞볼에 그려져 있는 요런 식의 모양들이 나옵니다. 요런 식의 모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신경 트랙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가 분명히 앞불인데, 앞불인데, 신경 트랙을 보니까 가쪽에 있는 거가 두 개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거, 가쪽에 있는 거 두 개 있고, 앞쪽에 있는 거가 이만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쪽 그룹은 분명히 바깥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앞불 쪽 어딘가에 신경세포를 지배하고 있을 거고요. 안쪽 그룹들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신경세포를 내면서 어딘가에 앞불 쪽 어딘가에 신경세포들을 근육을 지배해주고 있는 신경세포들을 또 조절해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앞불 쪽에 모여 있는 신경세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에 모여 있는 거는 주로 몸쪽 근육들을 지배해주고 있는 신경세포들이더라 이거죠. 몸쪽 그러면 몸통 또는 뭐 어깨, 골반, 엉덩 관절 이런 거가 될 거고요. 이쪽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에는 먼쪽 다시 말해서 안쪽에서부터 가쪽으로 갈수록 몸 쪽에서 먼 쪽으로 진행을 되는 겁니다. 먼쪽 세포들을 지배해주는 먼쪽 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팔굽관절 편 쪽이죠. 주로 편근들을 지배해주는 운동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팔굽관절을 굽힘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굽힘 근육들을 지배해주는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팔 쪽이든 다리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안쪽에는 몸쪽 근육들을 지배해주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고 가쪽에는 먼쪽 근육들을 지배해주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그리고 여기 앞쪽 끄트머리는 여기는 편근 그리고 뒷부분은 구핀근을 지배해주는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대응 배열되어 있고 요거는 팔이든 다리든 똑같습니다. 요거를 꼭 알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말고 몸으로 팔로 이런 동작을 만들어 놓고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쪽 운동 경로에서 내림신경로, 운동신경로는 그룹핑만 잘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쪽 그룹이랑 안쪽 그룹이 있는데 가쪽 그룹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쪽 겉질 적수로 그리고 적색 적수로. 그래서 또 하나는 겉질 적수로는 되뇌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적인 조절에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적색 적수로는 뇌줄기 쪽에서 오는 핵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뇌줄기 쪽에 있는 핵들을 손해가 컨트롤 해주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적색 적수로는 수의적이 아니라 자동 조절에 해당이 됩니다. 손해의 조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동 조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자, 앞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쪽 그룹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렇게 신경가지를 줘서 세포들을 지배할 겁니다. 만일에 이게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앞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안쪽으로 주는 거는 너무 불편한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없고요. 내려온 대로 해서 바로 편하게 요렇게 신경을 줘서 안쪽에 있는 앞불 쪽에 있는 것들을 지배해 주는데 아까 팔 모양 요런 모양을 그리고 봤을 때 이쪽 부분은
먼 쪽이죠. 먼 쪽. 에서 먼 쪽 부분. 자, 손쪽. 주로 먼 쪽, 손 쪽으로 가는 근육들을 통제해 주도라. 자, 손 그러면 굉장히 작은 근육들이 많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거지요. 그래서 숙련된 정밀한 운동 조절에 관여하더라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쪽 부분은 요렇게 가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신경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근육을 지배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이쪽 부분은 분명히 먼 쪽, 그리고 여기는 구핀근 쪽이라고 했죠. 구핀근. 그래서 가쪽 운동 경로, 가쪽 거칠 척수로, 그리고 적색 척수로. 그중에서 가쪽 거칠 척수로는 수의적인 조절,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왜? 대뇌 거칠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적색 척수로는 자동 조절에 관여하는데, 가쪽 거칠 척수로든 적색 척수로든 합쳐서 수의적이든 자동 조절이든 먼 쪽 근육들을 조절해 준다. 그리고 굽힌근들을 조절해 준다. 자,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많이 움직일 때 쥐고 놓고 할 때는 굽혔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굽히는 거, 쥐는 거. 이런 동작들을 가쪽 운동 경로에서 통제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운동 경로, 주로 요거 3개, 뭐 4개 정도를 치면 될 것 같아요. 안쪽 거칠 척수로. 거칠 척수로는 2개가 있어요. 가쪽으로 오는 게 있고 안쪽으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칠 척수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위적인 조절. 그리고 그물 척수로와 안뜰 척수로는 뇌 줄기 쪽에는 그물체에서부터 시작한 거고, 안뜰 척수로는 안뜰 회계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도 소뇌가 통제를 해주고 있는 핵들이기 때문에 그물 척수로와 안뜰 척수로는 자동 조절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가쪽 그룹이든 안쪽 그룹이든 수의적인 조절을 해주는 신경로가 있는 거고, 자동 조절에도 신경로가 한두 개씩 같이 따라서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덮개 척수로는 뇌 줄기 쪽에 있는 위둔덕, 아래 둔덕 있었을 겁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시각, 청각을 중계해 주는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인데, 그걸 합쳐서 덮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소리 자극이 갑자기 나게 되면 그쪽으로 쳐다보잖아요. 그쪽으로 몸을 돌리잖아요. 그렇게 그런 반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운동 조절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3가지 신경 트랙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로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내려와서 마찬가지로 돌아서 이렇게 내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요렇게 내지 않고요. 바로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해서 요렇게 냅니다. 요렇게 내요. 자, 안쪽 그룹들은 요렇게 내려온 다음에 바로 신경을 딱 해서 여기 있는 세포들을 통제해 주는데, 그림에서 보니까 이쪽이면 몸 쪽이죠. 몸쪽. 그리고 이쪽이면 편근이죠. 편근입니다. 그래서 안쪽 운동 경로는 수의적 조절이든 자동 조절이든 몸쪽 근육들을, 몸통과 어깨, 골반 등 몸쪽 근육들을 지배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편근. 자, 우리가 자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곧게 펴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편근들을 지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자세와 균형 조절에 관여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같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운동신경론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룹핑만 하면 됩니다. 가쪽 그룹, 안쪽 그룹.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가쪽 그룹에는 어떤 신경 트랙이 속해 있는 건지를 알면 좋겠고, 안쪽 그룹에는 어떤 트랙이 있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머릿속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헷갈린 것들이 있어요. 한 가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교차를 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교차를 하는지 마는지가 조금은 헷갈립니다. 감각신경로도 수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개인데, 교차하는 그 위치가 달랐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약간 헷갈린 게, 다른 것들은 다 헷갈린 것이 없어요. 근데 가쪽 그리고 안쪽 또는 이게 앞 거칠척수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가쪽으로 가는 거랑 앞쪽으로 가는 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봤죠? 팔다리, 오른쪽 팔다리는 왼쪽 뇌가 통제하고 있다. 서로 교차해서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가쪽에 있는 거칠척수로가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교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라미드 교차라고 합니다. 피라미드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거칠척수로를 피라미드 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신경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거칠척수로만 우리가 별명으로 피라미드로라고 불러요. 나머지 것들은 교차를 하는데 피라미드가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 교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피라미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통칭해서 자동 조절에 관여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신경로를 통칭해서 그냥 바깥 피라미드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피라미드로 그러면 거칠척수로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깥 피라미드로 그러면 거칠척수로 이외에 자동 조절에 관여하고 있는 신경로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칠척수로가 몽땅 다 피라미드에서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가쪽 거칠척수로만 피라미드에서 교차를 합니다. 이게 전체 피라미드로 거칠척수로의 80%예요. 80%입니다. 교차하고 있는 거칠척수로는 80%에 되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안쪽 거칠척수로인데, 안쪽 거칠척수로는 피라미드에서 교차하지 않고 자기 쪽으로 그냥 내려와요.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자, 다시 가쪽 거칠척수로는 피라미드에서 교차를 해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는데, 안쪽 또는 앞 거칠척수로는 교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려갑니다. 요게 좀 헷갈려요. 요거 두 가지만 교차를 하고 안 하고만 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팔다리는 왼쪽 뇌가 통제하는 게 맞아요. 오른쪽 팔다리는 왼쪽 뇌가 통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반대로 왼쪽 팔다리는 오른쪽 뇌가 통제하는 게 맞는데, 몸 쪽에 있는 근육들은 누가 통제를 할까요? 몸통 근육들은, 자, 이거는 양쪽이 다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게 이렇게도 내고 이렇게도 내는 거예요. 양쪽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뇌가 다친 것 때문에 반이 마비가 되는데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몸통은 마비가 안 되고 살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양쪽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뇌가 망가져도 팔다리는 마비될지언정 몸통은 양쪽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비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좀 헷갈립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 가쪽 그룹이 있어요. 두 개. 여기는 가쪽, 거칠,
척수로가 있고 적색핵,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적색 척수로가 이게 가쪽 그룹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안쪽 그룹은 앞, 겉질 척수로, 그리고 그물 척수로, 안뜰 척수로가 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팔 모양을 그려놓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쪽으로 이렇게 쭉 뇌에서 내려온 것들은 이렇게 해서 가지를 이렇게 해주면서 이쪽에 있는 근육을 지배해주고 있는 신경세포들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 쪽, 그리고 굽힌근 쪽이 되는 거고, 안쪽 경로들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지를 줄 거기 때문에, 신경을 줄 거기 때문에 이게 몸쪽 또는 평근 쪽이 해당이 된다. 요것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거는 어떤 트랙이 어떤 신경로가 가쪽 그룹에 속하는지 안쪽 그룹에 속하는지만 분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쪽 거칠 척수로는 자, 뇌에서부터 대뇌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속섬유막이라고 하는 거는 뇌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시상면이 아니라 이마면 절단을 하게 되면 뇌는 이렇게 두 덩어리가 이렇게 있죠. 두 덩어리가 있고 이쪽에 뇌실이 이렇게 양쪽에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시상이 보이고 맞은편에 여기가 바닥핵이 있습니다. 바닥핵이 있고 여기 시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뇌내 겉질을 시작한 것들이 여기 중간 사이를 통과해서 척수로 내려가거든요. 척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바닥핵과 시상 그 사이를 속섬유막이라고 합니다. 속섬유막. 거기를 좁은 공간을 통과해서 척수를 대뇌를 거쳐서 중간뇌를 거쳐서 숨뇌를 거쳐서 피라미드에서 교차한 다음에 척수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이래서 이렇게 하나의 경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아까 겉질 척수로는 피라미드에서 교차해서 반대로 넘어가는 게 90%라고 했어요. 그리고 8%는 앞, 8%는 앞 겉질 척수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쪽 거칠 척수로를 보니까 2%가 교차하지 않고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90%는 교차를 하는데 그 중에서 2%는 그냥 내려와서 같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2%까지 해서 92%가 되는 거지요. 같은 쪽에 내려온 거. 대부분의 팔다리 조절은 이 90% 교차한 거를 가지고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교차하지 않고 같은 쪽으로 내려오는 거 2%는 뭘까요? 2%가 뭘 것 같아요? 이거는 평상시에 기능하지 않습니다. 자, 기능할 때 우리가 좋은 거는 90%, 요 90%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90%가 망가지면 그 2%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로 가는 게 가장 빨라요. 그게 교차에 대해서 내려온 90%에 해당되는 거칠 척수로인데 교통사고가 나갖고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국도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잖아요. 그게 2%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칠 척수로에 문제가 생기면 2%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고 다시 고속도로가 뚫리면 국도로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손상받은 거칠 척수로가 회복이 되면 다시 2%는 안 씁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서 보면 스페어 타이어예요. 바퀴가 빵꾸 나면 펑크가 나면 갈아 끼잖아요. 갈아 끼는 타이어를 들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거칠 척수로는 교차해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서 팔다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앞 거칠 척수로는 쭉 내려와서 같은 쪽으로 내려와서 양쪽성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대뇌 거칠에서부터 이게 시작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근육으로 가는 거. 그래서 여기를 위, 운동, 신경, 아래를 아래, 운동, 신경. 이거로 해서 운동신경은 이렇게 두 가지 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만일에 위운동신경 요게 망가졌을 때 또는 아래운동신경 요게 망가졌을 때 어떤 증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위가 어퍼모터 뉴런 위운동신경이 망가지게 되면 되뇌 거칠로부터 어떻게 움직여라 라고 하는 정보가 아래쪽 세포까지 안 가겠죠. 안 갑니다. 반대로 아래가 망가졌어요. 명령 전달은 척수까지는 잘 내려와요. 근데 마지막에 전달해 주는 게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위운동신경세포가 망가지면 이거를 위운동신경세포 증후군, 어퍼 모터 뉴런 신드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움직여라라고 하는 정보가 전달이 안 되면서 팔다리가 막 뻗치기 시작하는 긴장성이 높아지는 강직성, 마비가 생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막 뻗치고 올라가요. 반면에 아래운동신경세포가 망가지면 로어 모터 뉴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전달받은 움직임 명령을 근육으로 직접 날라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 늘어지는 마비가 생깁니다. 축 늘어지면서 아주 심한 근육 위축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말초신경이 망가지면 근육은 쪽쪽 살이 빠집니다. 근육살이 빠져요. 근데 어퍼모터 뉴런 신드롬 이거는 강직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아닙니다만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위축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의자에 앉아갖고 여기 망치로 톡 치는 거 있잖아요. 톡 치게 되면 까딱 움직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리플렉스 반사라고 하는데 반사작용은 적절하게 일어나야지 너무 과하게 일어나면 기능에 많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조금만 적절하게 일어나라고 이렇게 막 계속 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뇌에서 어퍼모터 뉴런이 이거를 억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망가지면 억제가 안 되고 항진이 되죠. 반사 반응이 훅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툭 치는 거 우리는 이거를 힘줄을 톡 친다 해서 깊은 힘줄 반사라고 하는데 반사작용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반면에 말초신경, 아래운동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 긴장도를 전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로처럼 돌아야 되는데 반사 회로가 돌아야 되는데 회로가 끊어진 거예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완되면서 반사도 나타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병적 반사가 있어요. 자, 반사라고 하는 거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 양상이 똑같은 건데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바로는 우리가 움직거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사 활동을 통해서 근육이 힘주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원시 반사라고 했는데 그런 원시 반사들은 기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에 도움이 되는 반사 활동들만 남아 있는데 바빈스키 반사라고 하는 거는요. 발을 애기들 발을 이렇게 살짝 긁어주면 발가락이 벌어지면서 뒤로 익스텐션 펌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발바닥을 살짝 긁어주면 간지러우니까 이렇게 우물이게 되는데 애기들은 쫙 부채꼴처럼 벌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이 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거를 바빈스키 반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에 자극이 갈 때마다 그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면 걷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7, 8개월 정도에 이렇게 통합되면서 없어집니다. 뇌 어딘가에 봉인되어져 있는데 뇌가 다치게 되면 그 봉인이 딱 풀어지면서
반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어릴 때 다 없어졌던 반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운동신경 세포증후군은 뇌가 다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병적인 반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어퍼모터 뉴런 신드롬, 로어모터 뉴런 신드롬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적색 척수로 이거는 루브로는 빨갛다는 뜻입니다. 루브로 스파이날 트랙이라고 하는 거고요. 빨갛다는 뜻이에요. 적색핵. 중간내 부분에 적색핵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 트랙을 적색 척수로인데 가쪽 그룹에 속합니다. 가쪽 그룹 해서 이거는 어, 자동 조절, 가쪽 그룹의 자동 조절 해서 먼쪽 또는 이제 구핑근 쪽에 자동 조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신체 부위별 대응 배열이 되어 있는데 적색 척수로가 쭉 내려와서 이렇게 신경을 줘서 근육을 자동적으로 통제하게 되는데 적색 척수로를 딱 잘라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엉치 쪽, 허리 쪽, 가슴 쪽, 목 쪽으로 나가는 신경섬유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안쪽 경로는 크게 중요하게 안쪽 거칠 척수로 이거는 교차하지 않고 쭉 내려와서 교차 안 하고 양측성 양쪽 지배합니다. 양쪽 몸통을 지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덮개 또는 금을 안 뜰 척수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몸통 쪽, 몸쪽 근육들을 신경 지배하고 그리고 편근을 지배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바로 잡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있는 것처럼 선행적으로 자세 조절에 관여하고 있다. 선행적이란 말은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기 전에 먼저 몸통에 힘을 쫙 주고 있어야 됩니다. 몸통 자세가 딱 올바라야지만 팔다리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팔다리에 앞서서 먼저 조절된다 라고 해서 선행적 자세 조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쪽 거칠 척수로 비록 피라미드라고 하는 데서 교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피라미드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칠 척수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들은 안쪽이기 때문에 몸쪽의 수위적인 조절,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힘주고 하는 거, 그리고 편근 쪽, 그래서 허리를 펴야지 몸통에 힘주고 있어야지 이렇게 의식적인 조절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덮개 척수로라고 하는 거는 중간뇌 쪽 뇌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손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손에 여기를 중간뇌, 다리뇌, 여기를 숨뇌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뒤에 보니까 볼록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 개 있어서 합쳐서 사둔덕체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윗볼록, 위둔덕, 아랫볼록, 아래둔덕, 위둔덕은 시각, 아래둔덕은 청각과 관여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합쳐서 덮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반사적으로 머리나 몸통이 돌아가서 쳐다보는 거 등등 이렇게 반사 활동과 관련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물체에서 내려옵니다. 그물척수로는 중간뇌에도 있고요. 다리내, 숨내 다 위아래로 이렇게 몇 가닥이 뻗쳐져 있습니다. 자, 서로 신경을 주고받는 모양이 그물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물체라고 하고 있고요. 그물척수를 통해서 이건 안쪽 그룹이기 때문에 편근, 몸쪽, 편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물척수로는 몇 개가 있는데 안쪽이 있고 가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안쪽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가쪽 그물척수로는 약간은 반대작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것들은 이렇게 안쪽 그물척수로는 주로 이제 편근을 지배하고 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위별 대응 배열에 대한 거를 조금은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가쪽 거칠 척수로가 대래 거칠에서부터 척수까지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 이제 신경 트랙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목 쪽에서 자르고 보면 이게 목에서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가슴에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허리에서 나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엉치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배열이 막 섞여 있지 않고 여기 목에서 나가는 거 앞에 있으면 그 뒤에는 가슴, 엉치, 허리, 엉치 이렇게 딱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 모든 신경로마다 다 외우지 말고요. 원칙만 생각하세요. 원칙. 원리만 알면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리 학교 건물이 5층이에요. 5층. 5층이에요.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5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학과에 5층에 그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5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옵니다. 자, 엘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이렇게 탑니다. 타면 만일에 1층에서 탄 사람이 5층까지 가려고 그러면 문 앞에 서 있지 않죠. 어차피 맨 꼭대기층까지 가기 때문에 맨 끝에 1층에 탄 사람 맨 끝에 쓸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 탄 사람들은 또 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5층에 내릴 거기 때문에 그 맨 뒤에 쓰겠죠. 이렇게 1층에 탄 사람 앞에 쓰겠죠. 그리고 3층에 탄 사람이 앞에 쓸 거고 4층에 탄 사람이 앞에 쓰고 5층에서 다 몽땅 내리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문에서부터 제일 먼저 탄 사람이 제일 뒤, 두 번째가 그 앞에, 세 번째가 그 앞에, 그 앞에. 요렇게 엘베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뇌가 이렇게 있어요. 뇌가 있고, 여기가 대뇌, 그리고 여기가 목 척수, 가슴 척수, 허리 척수, 엉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건물로 따지게 되면 어디가 1층이고 어디가 5층이에요? 엉치가 1층이고 허리가 2층이고 3층, 4층, 5층 이렇게 딱 되겠죠. 건물에 똑같이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감각신경로는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감각신경로는 수용기에 딱 들어와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다시 말해서 엉치에서 1층인 엉치에서부터 2층, 3층, 4층 거쳐서 5층인 되뇌까지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되뇌 5층에서 시작해서 4층인 목을 거쳐서 3층, 2층, 1층인 엉치까지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각각 다 층별로 나가게 돼 있죠. 목에서 나가는 신경, 가슴에 나가는 신경 다 정해져 있겠죠. 자, 엘리베이터 생각하세요. 올라가는 거가 감각신경,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게 운동신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만일에 요거 빨간 거, 이게 가쪽, 겉질, 척수우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대뇌 거칠에서부터 쭉 시작해 내려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는 문이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가 문이겠네. 여기가 문입니다. 그러면서 엘베 원칙으로 따지게 되면 5층에서 4명이 탔어요. 4명이 탔어요.
그러면 1층까지 갈 사람이 가장 멀리 가니까 제일 뒤에 서야 되고 4층에서 내릴 사람이 제일 앞에 서는 게 맞죠. 자, 그래서 4층 서비칼, 목, 그 옆에가 3층 가슴, 2층 허리, 엉치 1층 요렇게 배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배열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 요거를 외우지 말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원칙만 생각하세요. 내릴 사람은 가장 멀리 갈 사람이 5층에 타갖고 1층까지 갈 사람이 엉치가 제일 뒤에 서 있는 거고요. 문에서부터 제일 뒤에 서 있는 거고 목에서 제일 빨리 내릴 목에서 신경섬유들이 바로 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 가슴, 허리, 엉치 이렇게 배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베 원칙이에요. 또 감각 트랙도 마찬가지예요. 자, 1층에서 탄 사람이 제일 5층까지 내려갈 거니까 맨 뒤에 서는 게 맞고 목 4층에서 타서 한 층만 갈 사람이 제일 문 앞에 서는 게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감각 수용계에서 이렇게 신경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요 뒤쪽 이거는 척수에서 교차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서 시상까지 승맥까지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문이 여기입니다. 문이 여기에요. 문에서부터 먼 쪽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치 쪽이 제일 끄트머리, 허리, 가슴, 목 쪽 이렇게 신경섬유들이 배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엉치에서 들어온 거, 허리에서 들어온 거 차곡차곡 쌓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 헷갈리는 거 요거는 척수 시상로잖아요. 얘는 어떻게 들어와요? 반대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잠깐 연접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와서 바로 시상까지 올라갑니다. 들어오는 데가 여기에 여기. 그럼 문이 여기란 뜻입니다. 문에서부터 목, 가슴, 허리, 엉치 이렇게 배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그냥 엘리베이터 원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엉치에서 들어온 신경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허리에서 들어온 신경이 이렇게 해서 그 옆으로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가슴에서 온 게 또 이렇게 해서 그 옆으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목에서 온 게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딱 잘라보게 되면 안쪽부터 목, 가슴, 허리, 엉치 딱 이렇게 배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 거는 이 신경 트랙을 하나의 엘리베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 문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위별로 대응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일에 척수가 다 망가진 게 아니라 요만큼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어떤 감각이 어떻게 손상을 받을까요? 바깥쪽에 있는 가슴 쪽이 망가진 거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요 트랙은 고유 감각, 진동, 식별 촉각, 입체 인식 등등 많은 기능을 하는 신경섬유들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망가지면 목이라든가 가슴 쪽에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같은 쪽에. 이렇게 해서 증상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 왜 진동 감각이 없을까? 왜 프로프로셉션, 고유 감각 못 느낄까? 보면 이렇게 다친 부위가 딱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위별로 대응 배열을 해놓고 보면 이런 증상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